증시 전문 프로그램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코스피가 1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역대 최장 상승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누적된 피로 때문일까요? 이후에는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이슈가 불거지면서 우리 증시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탄핵 이슈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10월 증시 방향에 대해서 잠시 후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주식시장에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졌습니다. 오늘도 그 가운데 가장 핫한 소식들만을 준비했습니다. 허인남 대표가 살짝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 그 헬릭 스미스의 상상, 그 결론 조치에 실패했다는 소식으로 좀 시장이 휘청거렸습니다. 네. 이 영향이 제약바이오 전반에 미칠 영향과 대응책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주 수익을 안겨줄 파이브스타의 핵심주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불안정한 장세가 지속되면서 종목 선별이 쉽지 않은데요. 다음 주 파이브스타만의 핵심 종목을 뽑아놨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자들에게 속 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 파이브스타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So I got my boots on, got the right amount of leather, and I'm doing me up with a black color liner and a rock in my strut. But I know it don't matter, all we need in this world is some love. There's a thin line between the dark side and the light. 이번 주도 국내 증시는 등락을 반복하는 변동성 장세에 나타냈는데요. 9월 27일 금요일 코스피 2049포인트, 코스닥 626포인트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계속되는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파이브스타는 놀라운 적중률과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오인오색 필승 전략으로 무장한 파이브스타. 그 가운데 명확한 원칙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전략을 펼치는 증권 분석의 종결자 이성호 대표의 수익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성호 대표는 시장의 반등과 함께 코스닥 150을 추종하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로 37%라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필살기의 뉴페이스죠. 뉴스타 역시 알찬 수익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정확한 수급 분석으로 알짜 대장주를 저점에서 공략하는 손창현 대표의 수익률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손창현 대표는 지난 3일 현대바이오를 공략, 단기에 9%의 수익을 보여줬습니다. 빛나는 수익을 쌓아가는 파이브스타와 뉴스타, 올스타의 핵심 종목 및 투자 전략은 톡방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과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도 파이브스타의 투자 전략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SBS, CNBC, 파이브스타를 검색하시고 다양한 주식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이번 주 가장 핫했던 이슈를 분석해서 투자 해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죠. (13거래일) 연속 상승한 코스피가 2100선을 터치하고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랠리에 따른 피로감 때문일까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코스피가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이 13일입니다. 세 네. 번 있었는데요, 역사상. 공교롭게도 올해 증시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두 번이 올해 있었습니다. 올해 네. 4월하고 이번에 있었는데 4월 달에는 외국인 매수가 1등 공시현이었고요. 이번에는 연기금이 사면서 13일 연속 상승이 가능했었는데 물론 이제 9월 달에 보면은 미중 무역 협상 스몰 딜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또 글로벌 각국의 통화 완화 정책과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그러나 주초까지 봤을 때 20일 이격, 그러니까 주가와 20일 이동평균선과의 관계 그 사이가 거의 이격도가 104 이상을 계속 유지를 며칠 동안 하고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기술적 보조 지표죠. MSCI라든가 스토캐스틱에서 하락
하락 전환 지표인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다. 또 코스피 2100까지 올랐었는데요. 이 2100은 12개월 예상 선행지수로 봤을 때 PER이 11.2배입니다. 올해 4월 고점 찍었을 때가 11.4배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나 펀더멘털로 보나 좀 조정이 필요한 순간에서 조정이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이슈가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시장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칠 영향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참 입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일단 지난 7월 달이었죠. 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직접 제가 전화를 걸어서 바로 이제 자기의 대선이죠, 내년입니다. 경쟁자인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와 그의 아들에 대해서 뒷조사를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만약 이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면은 미국의 군사 원조를 끊겠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일단 민주당에서는 곧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일단 하원에서는 통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원입니다. 네. 상원 의원이 100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공화당 의원이 53명. 그러면 최소한 3분의 2 정도가 가결을 해야 되는데 67명을 돌파하기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을 좀 속도전을 내서 뭔가 좀 끌어내려 한다. 이벤트를 성과를 내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고 또 북한과에 대한 대담도 성과 도출에 빠르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큰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탄핵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악재, 돌발 악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달입니다. 10월 초부터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올해 들어서 상장사들 실적 전망치가 꾸준히 하향 조정돼 왔는데 3분기는 어떤가요? 예, 9월 들어서 국내 기업들의 실적 조정치 하향 조정이 좀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네.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이번 달 23일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영업이익이 33조 6,276억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8월 말 대비해서 0.55% 지금 떨어졌는데요. 이게 그전에는 굉장히 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8월 말에는 7월 말 대비 2.46%가 줄었었고요. 이렇게 되다가 이제 점점 속도가 줄고 있다는 거고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전망치가 전달 대비 0.54% 증가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도 하향 조정세가 좀 늦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8월 말에는 7월 말 대비 1.56%가 감소했는데 9월 들어서는 0.68%가 감소했습니다. 올 들어서 처음으로 0%대 감소율이고요. 실적 하향이 이렇게 멈춘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제 반도체 업종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3분기 영업이익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 그 전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은 전월 대비인데 네. 작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3분기 영업이익은 여전히 32.7%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작년 3분기는 워낙 이제 기업들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4분기부터는 좀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이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4분기 코스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30조 9,476억으로요. 작년 4분기보다 한 11% 정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좀 투자 조언 좀 해주세요. 예, 일단 뭐 지금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것이 3분기에는 실적은 뭐 조선업종이라든지 유틸리티 이런 업종이 좋을 것이라는 얘기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일단 이런 업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지금은 장세 흐름이 아직까지는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2분기 실적보다 3분기가 어찌됐든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다음에 매출이 증가된 기업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선별하신다면은 이러한 기조는 4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보다 설득이 좋은 기업, 3분기 실적 이런 기업들 위주로 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코스피가 21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남은 하반기 코스피가 박스피에 갇히게 될까 두 분의 의견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박스피라고 생각하시면 5를 올려주시면 돼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그리고 중립이다. 왜 박스권에 갇힐 거라고 보세요?
일단 8월 달에 시장 바닥을 쳤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전반적으로 점점 상황은 좋아지고 있고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2100까지 이제 올라왔었죠. 10월에 2100선에 안착을 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요. 좀 여기서 좀 올라왔던 게 좀 가팔랐기 때문에 좀 10월은 좀 쉬어가는 달, 조정이 있는 달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여부가 가장 중요한 이제 변수이긴 합니다만은 10월 달에는 일단 별다른 악재가 없다면은 2030에서 2100선을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이 좀 들 거로 보고요. 2100선을 넘는 것은 올해 말쯤에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원 대표는 이제 중립 의견을 주셨단 말이죠. 네, 일단 저는 위아래로 조금 열어두겠습니다. 아, 예. 예를 들면 앞에 우리 이성호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이슈는 10월 10일입니다. 과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정말 굿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배드로 끝날 것인가 제일 중요한데 만약 이것이 예상보다 좋게 나온다면은 스몰 딜이든 뭐 빅딜이든 어떤 되면은 2100선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네. 반대로 이것을 실패를 하게 된다면은 2000선을 다시 한번 위협하고 깰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일단 다음 달 10월 달에 정말 중요한 한 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장 방향에 대한 파이브스타의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번 주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금주의 증시핫 키워드 만나보시죠. 최근 코스피 상승을 견인한 주역 반도체 업종이 아닐까 싶은데요. 당초에 일본의 수출 규제로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는 전망과는 달리 오히려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악재가 아니라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오히려, 했던 쪽이거든요. 예. 작년 이 일본의 수출 규제가 본격화된 게 올해 6월 30일부터 이제 얘기가 나왔죠. 그러고 네. 7월 1일부터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반도체가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반도체가 잘 안 팔려서 재고가 그때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예, 보통 평균 재고량보다 두세 배 정도 많았었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생겨서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경우에는 재고 소지는 물론이고요. 반도체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D램은 한국 기업 점유율이 72%고요. 낸드는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이거를 공급을 깨버려서 전체적으로 이걸 생산이 안 되게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전 세계 IT 산업이 다 이게 올스톱이 돼버리는데 그거를 모든 책임은 다 일본한테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이걸 감당할 수는 없다. 그래서 빡빡하긴 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그 물량은 계속 돼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때문에 실제 현물 가격은 상당히 좀 올랐고요. 최근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반도체 주식들 상승세가 올해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 가운데 대장주죠. 삼성전자가 1년 3개월여 만에 이제 5만 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의 반등세를 주도한 기관, 특히 연기금이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종을 집중 매수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반도체 올 하반 3분기죠. 3분기에 D램 프렌시 가격이 랜드 프렌시 가격이 가격을 상승할 거고 그다음에 수요가 계속 증가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 좀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의 예를 들어 본다면 삼성전자가 올 1분기 D램 시장의 점유율이 41%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3분기는 47%까지 증가되면서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호재로 좀 작용이 되었습니다. 특히 연기금이 9월 달 들어서 2조 5천억 이상을 매수했는데 현물 시장 즉 거래소 시장에서 그중 절반 이상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집중적으로 매수해줬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이 뭐냐면은 이번 주 들어서 즉 9월 말경부터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들 종목 쪽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연기금에 대한 추가 매수 여력은 조금 어느 정도 못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대장주의 위상을 되찾으면서 이제 반도체주의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더 오를 거라는 생각이 드시면 오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올려주세요. 부정적으로 보셨고 이제 중립인데 예, 부정적으로 보신 이유.
사실 뭐 삼성전자 올 들어서 25% 올랐고 지금 이번 달에만 10% 정도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최고가는 그때 이제 액면 분할하기 전이니까 그때 2017년 11월 달 했던 그 가격인데 환산을 하면은 57,520원입니다. 당시에 영업이익 그는 영업이익 최고치는 나중에 찍었죠. 작년 3분기에 17조 5,749억 정도 찍었는데 주가 선행성 때문에 조금 일찍 고점을 찍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올해 3분기하고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면은 7조 안팎, 그때 17조 5천억 정도 있었으니까 10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주가가 57,000원이 고점이었고 지금은 5만 원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5만 원 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게 그 추세로 봤을 때 그렇게 되고요. SK 하이닉스도 최고 이제 이익 많이 날 때가 작년 3분기 6조 한 5천억 부근이었는데 올해 3분기하고 4분기는 4천억에서 5천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6조 이상이 날아갔는데 역시 이것도 97,700원이 최고가인데 지금 8만 원대 있으니까 8만 5천 원 위는 좀 안착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둘 다 이미 업황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히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소재 부품 장비 쪽에 있어서는 주가가 아직 고점 대비 상당히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이 많고 반영이 안 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더 종목을 찾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원 대표는 이번에도 중립 의견을 들어주셨어요. 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 넘버 1, 2 다실 겁니다. 이들 종목이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종합주가지수를 더 올릴 수 있다는 그런 모멘텀이 되는데요. 일단 저는 조금 앞에 설명드린 대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협상이 계속 남아있다는 점과 특히 삼성전자 한 종목을 볼 경우에는 바로 다음 주죠. 10월 4일 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될 것입니다. 거기서 과연 영업이익이 7조 원 그리고 특히 반도체 부분에서 3조 3,700억이 넘어선다면은 뭐 추가적인 단기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만약 이 잠정치보다 하향하게 된다면은 일단 조정이 좀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애매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장주들의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이들의 귀환으로 반도체 종목 투자 심리는 크게 개선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반도체 섹터 내에서 남은 하반기에 특히 주목하면 좋을 유망 테마는 뭘까요?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세요. 반도체 내에서 유망 섹터입니다. OLED 반도체 소재. 네. 예, OLED 네. 예, 유망 테마 섹터. 섹터로 본다면 OLED와 관련해서 며칠 전에 이제 그 보도가 나왔죠. 삼성전자가 탕정에다 한 13조 정도를 투자해서 QD OLED 공장을 지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빠르면은 다음 달에 투자를 발표할 것이다라는 건데요. 이미 이게 사실 뭐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것의 재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삼성전자도 미루기가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LCD 같은 경우에는 지금 BOE라든가 뭐 이런 데서 치고 올라와서 경쟁력이 상당히 없어져서 LCD에서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스마트폰용 중소형 OLED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업체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시장이 확대되기도 어렵고요. 삼성이 프리미엄급 TV로 이제 QLED라는 걸 만들어서 근데 QLED하고 OLED하고는 좀 다른데 LCD 기반입니다. QLED를 밀고 있지만은 이게 자체 발광이 안 돼서 아무래도 OLED보다 화질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또 현재 TV용 OLED 패널은 LG 디스플레이가 거의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중국 업체들이 진입을 또 이쪽도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늦을 경우에는 시장이 선점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달 투자가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뭐 공장 짓는데 2년 이상 걸릴 것이고요. 파일럿 생산하고 본격적으로 생산하려면은 빨라야 2022년 하반기나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서두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역시 OLED하고 반도체 소재. 네, 일단 뭐 앞에 우리 또 이성호 대표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시대는 LCD에서 OLED로 바뀌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TV용이죠. 아몰레드 그 시장이 현재 올해 25억 달러를
25억 달러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6년 동안은 3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75억 달러까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소형 OLED 부분에서도 애플에서도 이제는 어떻습니까? LCD에서 OLED로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OLED에 대한 사업 전망은 앞으로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소재 부품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낙수 효과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일본과의 우리나라 하이트국가 제외가 되면서 8월달 들어서 바로 부분이었죠. 8월달 들어서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이 제로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일부 소재 부품 업체들에게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업종은 앞으로 주의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이슈 살펴봤고요. 앞서 두 분의 의견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보유할까 매도할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매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죠. 이제 더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별들에게 물어보세요. 지금부터 한 주간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들을 5스타와 함께 집중 분석 또 별점으로 투자 의견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허인남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헬릭스미스입니다. 이번 주 큰 기대를 모았던 이 헬릭스미스의 임상 3상이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일 하락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어요. 네, 그 방송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상 3상에서 좀 부적합한 결과가 나오면서 좀 연일 이틀 연속 좀 하한가까지 가는 등 좀 많은 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김선영 헬릭스미스 대표는 일단 원래 목표로 했던 판매 허가 신청 시기보다 짧으면 10개월, 그리고 또 뭐 길면은 15개월 정도 늦을 것이라 하면서 좀 방어를 하는 좀 모습은 보이고 있으나 좀 시장 참가자들은 좀 냉담하게 반응하면서 자체 종목뿐만이 아니라 전체 지수까지도 좀 하방으로 이끌고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네, 이번 실패로 8만 원대마저 무너진 헬릭스미스, 급락에 따른 단기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허인남 대표의 헬릭스미스에 대한 투자 별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2점을 주셨는데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네, 우선 26일 그 하한가가 좀 풀리면서 좀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긍정적인 이슈가 새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낙폭 과대에 따른 그냥 단순한 기술적 반등인데요. 이제 주봉이라든가 월봉을 보시면은 가격 라인에서 65,000원부터 62,000원은 그 주봉 월봉상의 지지라인입니다. 여기서 한번 좀 반등이 주는 구간이지만 굳이 이런 종목에 좀 접근할 필요가 없고 또 그리고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수익 구간 이런 거를 목표로 하면서 진입하시더라도 손절가 6만 원은 또 기술적으로 딱 잡고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헬릭스미스의 실망스러운 결론에 바이오주가 다시 위기를 맞는 게 아닐까 우려가 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작년 연초 코스닥이 이제 900랠리까지 시총 상위 제약 바이오가 지수를 좀 주도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작년 5월부터는 계속 좀 악재, 연일 반복되는 악재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가 작년 연초처럼 좀 고점일 때 이런 좀 악재가 나오면 전체 업종의 큰 급락이라든가 조정의 빌미로 작용하겠지만 이제는 학습 효과도 있고 또 나올 만큼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좀 문제되는 종목들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오히려 반대로 제약바이오 전체의 어떤 반등 또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은 또 다른 핫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주입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 발생한 지 10여일이 지났습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주식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이 또 연일 들썩이는 모습 나타냈죠. 네,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자체적인 이슈도 있고 그 말씀 주신 그 10일 동안에 지금 국내 증시가 거의 그 지지부진한 박스권 형성이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방송
보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이런 좀 테마군일 겁니다. 일단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그 바이러스성 그리고 또 출혈성 돼지 전염병인데 그 이슈 안에서도 테마 안에서 좀 분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료 관련주로는 뭐 우성 사료, 그리고 현대 사료, 뭐 하늘 사료 등등이 좀 형성되고 있고, 그리고 또 대체제 개념으로 좀 육류 간련주까지 움직이고 있는데요. 뭐 하림, 마니커, 뭐 정다운 뭐 등등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구연산 관련주로 해서 뭐 이글벳 그리고 제일바이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테마 안에서도 좀 분류라든가 구체적으로 좀 나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돼지열병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데요. 허인환 대표는 관련 테마주에 과연 몇 점의 투자 별점을 줬을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또 이번에도 2점을 주셨네요. 네, 뭐 시장에 뭐 섹터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여러 테마 종목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돼지 다음 날 뉴스를 봤을 때 뭐 돼지 몇만 마리, 몇십 마리 죽었는지 뉴스를 기대하면서 하는 매매는 개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또 투자금이 크신 분들은 뭐 차트라든가 뭐 수급, 뭐 종목 실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대응하실 수 있는 만큼 또 감당하실 수 있는 만큼의 비중만 또 손절 라인도 한 5에서 10% 짧게 잡고 들어가시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보유한 분들은요, 지금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우선 예를 들어서 표현하면 좋겠는데요. 이글벳 같은 경우는 그 돼지열병 관련 이슈로 이번 달에 6,000원에서 12,000원 약 2배까지 좀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나올 시세만큼은 충분히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또 웬만큼 확산이 되지 않는 이상 또 단기 조정도 필요한 구간입니다. 따라서 뭐 차트로 봤을 때도 7,000원 눌림 구성 시 또 한 번의 좀 반등 시세는 남아 있으나 오히려 보유분들이 오히려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나오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한 주간 시장에 주목을 받은 마지막 핫 종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JNK 히터입니다. 이 수소차 관련주죠. 이번 주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상승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 연초에 그 수소 전기차 테마가 한 1월부터 3월까지 큰 시세를 줬는데 아직은 그 섹터 전체에 좀 반응은 주지 못하고 있고 이번 주에 좀 JNK 히터 좀 개별적으로 공시가 좀 하나 있었습니다. 좀 소개해드리면 23일에 좀 공시가 나왔는데요. 한국가스기술공사와 뭐 수소산업 인프라 EPC 및 그리고 O&M 사업 상호 협력에 대한 MOU를 좀 체결하면서 그 가스기술공사가 보유한 전국 유지보수 그 인프라를 JNK터가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6,000원에서 5,600원 라인이 그 하락 추세를 마무리 짓고 다시 좀 상승 추세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이번 주 좀 상승 흐름이 좀 견고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JNK터가 계속해서 투자 매력을 뽐낼 수 있을까요? 허인남 대표의 투자 별점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별점 3점을 주셨는데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그 현대차의 수소차 비전 2030 발표 그리고 또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로 인해서 수소 전기차가 큰 시세가 표출됐을 때랑 비교했을 때는 비교 역량했을 때는 아직은 좀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이제 슬슬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위치이고 특히 이번 주에 그 전체 매매했을 때 그 보시면 자율주행차가 움직일 때는 수소 전기차가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뭐 JNK 히터 그다음에 뭐 일진다이아 그다음에 뭐 미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허인남 대표는 또 자타공인 수소차 테마 전문가시잖아요. 이 수소차 관련주 가운데 좀 눈여겨볼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위치상 뭐 다 같이 움직이겠지만 폭은 위치한 그 라인에 따라서 변동폭은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 자리 잡고 있는 위치상 풍국주정 그리고 대우부품 그리고 미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는 JNK터가 가장 좋은 위치입니다.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섹터 주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움직이겠지만 일단 미코 기준으로 해서는 6,000원부터 5,600원 좀 JNK터와 가격 라인도 좀 거의 비슷한 구간입니다. 미코도 5,600원을 좀 넘어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코 기준으로 6,000원을 넘었었을 때 그리고 거래량이 동반될 때 수소전기차에 좀 무게중심을 더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 만나봤는데요. 앞서 5스타의 투자 별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또 시장의 핵심 종목들 5스타 톡방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똑똑한 주식 투자를 위해서 뉴스타가 떴습니다. 이 손창현 대표만의 성공 투자를 위한 핵심 노하우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속독한 투자의 손창현 대표입니다. 지금부터 성공 투자를 위한 아이디어를 전해드릴 텐데요. 톡방만 제대로 봐도 수익이 보인다.
이번 주 톡방에서 뽑은 투자 키워드는 첫 번째, 바로 제한적인 반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외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완화되면서 시장의 반등이 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은 완료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반등을 하면서 지수를 부양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간접적으로는 다른 종목들에 있어서는 피로감이 더 누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지 지수 관련된 종목들 말고 다른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빠르게 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지수가 막힌 가운데서 어떤 업종들을 집중해야 하는지 이번 주 톡방에서 뽑은 두 번째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업종별 순환매 장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장의 상승은 상당히 좀 제한적인 가운데 종목별 순환매가 진행 중에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5가지 중심 종목들, IT나 5G, 돼지열병이나 남북경역,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로만 매기가 몰리고 있고 순환매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종목들을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결국에는 조정 시 매수를 해서 선취매하는 전략으로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어떤 관심 있는 업종들을 봐야 되는지 관련된 업종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톡방에서 뽑은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차기 예상 주도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업종이 이제 첫 번째로 봤을 때 실적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역시나 이제 5G 관련된 인프라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5G 관련된 인프라의 확대를 통해서 관련된 어떤 업종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역시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AI, 그리고 VR, AR 같은 경우에도 결국 5G 관련된 인프라가 확대되고 나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한 부분들은 역시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5G 관련된 부분에 확대가 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확실한 5G 대체 주도 종목은 저 손창현 대표 무료 카톡방으로 오시면 친절한 전략 전해드리겠습니다. 똑똑한 투자와 함께 언제나 똑똑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You miss me? I miss all of y'all. All y'all girls standing together like that. I can't take it. 주식시장에서 손실은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철저한 전략이 필요하겠죠. 다음 주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먼저 증시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5월에 팔고 10월에 사라. 10월은 투자 적기일까입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벌써 10월인데 보통 주식시장에는 이제 5월에 팔고 10월에 사라라는 증시 격언이 있는데 작년 10월 생각하면 투자자들은 정말 그야말로 악몽 같은 달로 기억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떨까요? 네, 작년 10월에 코스피가 13.4% 정도 빠지고요. 코스닥은 21%가 넘게 빠졌으니까 네. 종목으로 본다면은 한 30-40% 빠진 것은 기본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진짜 그야말로 악몽이었던 상황인데요. 당시 미국도 사실 S&P 500 기준으로 7% 정도 깨졌습니다. 그동안 쭉 상승해 오다가 좀 이제 그 트렌드가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중국 같은 경우도 연초부터 계속해서 빠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불안감이 굉장히 극대화되던 그런 시기였죠. 11월 초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그 무역 협상에 대한 이제 양국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 전에 12월까지는 이거 정말 어디까지 이 무역 협상, 무역 분쟁이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던 네.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어느 정도 다 이제 알려졌지 않습니까? 무역 분쟁 관련해서 관세 매길 건 거의 다 매겨서 더 이상 매길 것도 없고요. 또 양쪽 간의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와는 작년 10월과는 상황이 많이 다를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8월 말 이후에 상승폭이 좀
춥고 좀 가파르게 올라왔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장세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요. 3분기부터 3분기 또는 4분기 실적이 바닥을 치고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아까도 잠깐 드렸었고요. 11월부터 수출이 이제 기저효과,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수출이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전년 동기 대비로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 본격화될 수 있고요. 또 그것은 기업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월 후반 선행성을 감안했을 때 10월 후반서부터는 좀 이제 다시 재상승세를 채비를 갖춰서 올해 안에 뭐 2,100 뚫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새롭게 시작되는 10월입니다. 시장에 영향을 줄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10월 4일입니다. 네. 우리나라 역시 넘버원이죠. 삼성전자에 대한 잠정 실적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리고 10월 10일이죠.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마지막인지 아니면 또 2월까지 뭐 질질 끌 것인지, 그리고 역시 10월 말경에 있을 미국 FOMC의 이번 연도 연내 회의 중에서 2번이 남아 있는데 통화 정책이 과연 추가 인하를 할 것인가 동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마 10월 달의 최고의 이벤트가 아닌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자, 허인남 대표 그러면 어떤 전략이 좋을지 세워주시죠. 네, 뭐 지금 국내 증시 위치가 그 8월 달에 미중 무역 분쟁 재격화로 인해서 급락 시작 전까지 한번 단기 반등은 좀 완료한 구간입니다. 네. 좀 안 그래도 새로운 상승 모멘텀을 기다리면서 좀 숨고르기 국면인데 이번 주 이제 트럼프의 탄핵 이슈, 그리고 또 앞서 설명드린 뭐 헬릭 스미스의 임상 3상 뭐 실패 등의 이슈로 인해서 좀 조정의 빌미가 좀 작용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해서 630에서 600선, 그리고 또 코스피 기준 2080선에서 2100선 라인, 요 라인에 2030선까지, 네, 요 라인에서 어느 정도 단기 박스권을 좀 형성하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좀 포트를 한번 줄여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금 비중 30% 정도는 좀 현금 비중 확보하시고 좀 테마 형성돼 있는 이런 좀 테마 종목에 좀 단기 매매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키워드를 통해서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내 계좌를 화사하게 만들어줄 종목은 무엇일까요? 만나보기 앞서서 파이브스타 세븐이 방송과 모바일을 통해서 추천해드린 종목들 수익률 점검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보시게 되면 이성호 대표 AS 종목입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뭐 앞서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굉장히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줬잖아요. 네, 좀 기간은 좀 오래된 건데요. 네네. 8월 초에 굉장히 그 비정상적인 하락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매수를 했던 종목입니다. 원래는 단기 반등을 노리고 했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그때 단기 반등이 여의치 않고 거기 바닥권에서 한참 좀 헤매다가 나중에 이제 이번에 올라와서 거기서 정리할 기회를 얻어서 정리를 했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620 이하, 615에서 24 정도면은 재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상원 대표의 AS 종목입니다. 바로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세경 하이테크 이번 주 단기 목표가에 도달했는데 추가로 더 전략 좀 세워주세요. 예, 일단 뭐 요 방송을 통해서도 페이스하기를 통해서도 9월달 내내 강조됐던 종목이었고요. 네. 29,500원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려서 목표 가격을 36,000원으로 했는데 이번 주 드디어 36,000원을 훌쩍 뛰어넘고 금일이죠. 종가 기준으로 해서 39,700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지금 외국인이란지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조금 과열권에 좀 진입한 모습이기 때문에 4만 원 이상부터는 매도 쪽에 일단 신경 써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허인남 대표 AS 종목입니다. 바로 동진 세미캠입니다. 역시 추가 전략 세워주세요. 네, 동진 세미캠을 좀 8월 좀 그 박스권 구간을 형성했을 때 좀 반복적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14,500원부터 이제 14,000원에 좀 매수가를 드렸습니다. 오히려 이때 그 일본 관련 수혜주로 같이 엮이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9월 달에 최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좀 매수가 동반되면서 단기 박스권 상단이 17,0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지금 단기 목표가만 도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반복 매매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16,000원부터 15,000원 좀 눌림목을 형성하면 지금도 다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놀라운 적중률과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 파이브스타입니다. 이제 다음 주 내 계좌를 풍성하게 만들어줄 종목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첫 번째 주인공부터 확인해 볼까요? 바로 본느입니다. 네, 화장품 업체입니다. 아. 매출 비중 보면은 ODM이 61%, 그리고 브랜드 부분이 34%인 화장품 회사고요.
ODM이라는 것은 사실 제조자 개발 생산이라는 뜻인데 이 유통업체에다가 제품을 야 이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그것을 뭐 개발, 생산,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ODM이라고 얘기를 하죠. 상당히 그래서 수익성이 높고요. 제품 기획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무기로 고객사 확대를 지속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브랜드 부분은 터치인솔이라는 브랜드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아직 그렇게 그 브랜드가 대중화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그 터치인솔을 비롯해서 6개 브랜드를 보유 중인데 올해 하반기 추가로 5개의 그 메인 홈쇼핑에 이제 그 런칭을 했고요. 미국의 1위 편집샵인 그 얼타뷰티에다가 브랜드 입점을 해서 올해 안에 한 1,200개 매장의 입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통 채널이 확대가 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포인트는 구독형 시장입니다. 네. 구독형 시장. 최근에 뭐 책이라든가 뉴스, 뭐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옷이나 맥주, 심지어는 자동차도 뭐 한 달에 얼마 내면은 뭐 2달에 한 번씩 바꿔주는 그런 구독 경제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구독 경제라는 것은 매달 저렴한 이용료를 내고 소비자가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아서 쓰는 그런 경제적인 활동을 얘기하는데요. 내용물을 구독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 전문가들이 이번엔 이게 요새 트렌드가 핫하고 좋으니까 이런 걸 한번 써봐라. 뭐 이렇게 서프라이즈 박스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서프라이즈 박스 인기가 이게 좀 높은데 화장품도 구독 경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상당히 그 파괴력 높은 시장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최대 구독형 이커머스 업체인 박시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최대 업체인데 일정 금액을 지불을 하면은 회사에서 가장 트렌드한 제품을 박스에다 넣어서 배달을 하는 건데 이 박시참에 올해부터 이제 본느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메이크업 브랜드인 터치인솔이 올해 2월달에 노 포블럼 프리미어를 67만 개 공급을 했고요. 6월달에는 포블럼 프라임 에센스 95만 5천 개. 그리고 10월에는 또 스킨밤 100만 개를 납품을 할 예정입니다. 구독 서비스는요 중간 유통이 없고 마케팅비가 절약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성이 높고요. 미리 선주문을 받기 때문에 생산에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7월 고점 이후에 충분한 조정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가격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수가는 1차는 3,900원에서 4,100원, 2차는 3,700원에서 3,900원 제시를 하는데 오늘 이제 중국 국경절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전반적으로 화장품 주식들이 시세가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분할 매수를 필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목표가는 단기 4,750원 그리고 중기는 5,500원, 손절가 3,65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상원 대표의 다음 주 핵심 종목도 만나보시죠. 세틀뱅크요. 네, 우리가 그 세트뱅크 하면은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요. 아마 그 신규 상장된 기업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자금융 및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인데 네. 쉽게 얘기한다면은 바로 가상계좌 있죠, 중개 네네. 서비스, 그 다음에 펌뱅킹, 그 다음에 간편 결제 계좌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업체인데 아마 우리나라 금융권을 비롯해서 전자 상거래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다 이 회사를 씁니다. 여기다가 국가기관이죠, 국세청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또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제까지도 190개 회사가 이 회사 거를 모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러한 전자 핀테크권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과 또 메리트가 하나가 뭐 있냐면은 이 종목이 신규 상장되다 보니까 공모했던 가격이 있습니다. 네. 공모 가격이 55,000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가는 37,000원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네네. 역시 공모 가격보다 훨씬 싸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상장된 이후에 단기 급등을 보이지 못하고 줄줄 흘러내리다가 정말 장기간 바닥을 다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격선은 충분히 앞에 말씀드렸던 공모 가격과 보다 싸다는 점과 기술적으로도 장기간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충분히 시세 분출이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 가격은 39,000원 초중반선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면 되겠고 목표는 물론 공모 가격이 55,000원이지만 일단 48,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저점, 즉 손절은 직전 저점이 36,800원인데 이 가격을 이탈하게 된다면 다시 또 기나긴 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은 꼭 지켜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허인남 대표의 다음 주 라이징 스탁도 확인해 보죠.
영우 DSP. 네, 그 OLED 검사 장비를 이제 주력 분야로 또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보통 이제 다 많이 아시다시피 뭐 TV나 모니터 그리고 또 뭐 휴대전화, 액정 등 뭐 다양한 제품의 화면에 지금 이용되는 디스플레이가 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전 공정을 좀 검사하는 기기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OLED 그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95% 이상입니다. 그 중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본사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의 주로 협력 업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 헬스 및 마이크로 LED 응용 분야 좀 신규 사업까지 추진을 하고 있고 좀 전체적인 기업 내용보다 좀 차트가 아주 좀 좋은 위치입니다. 좀 긴 좀 박스권 그리고 또 조정을 마무리 짓고 좀 올라오는 구간인데요. 1,700원부터 1,400원의 박스권을 좀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좀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준비하고 있고 최근에 좀 기간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선 오전에 그 MTS와 그다음에 톡방에서는 1,600원 초반에 그 매수가 진행됐는데 단타폭이 먼저 나와서 일단 한번 반복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좀 진입이 필요하겠습니다. 평단을 1,650원부터 한 1,600원 정도에 딱 맞추신다 생각하시고 분할 매수 딱 위아래 두 번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1,700원 돌파 시 1차 단기 2,000원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손절가는 1,35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스타 핵심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Don't know when we're going home, but your friend could come along. Thinking why not? Baby, why not? I'm looking good, don't wanna blink. Mirror tells me I'm 인공지능 로봇이 나만을 위해 맞춤 투자를 해준다면 어떨까? 이제 더는 상상 속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분석, 또 나의 투자 성향에 딱 맞는 종목 선별은 물론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지는 로보마켓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보마켓은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중소형 우량주를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안정투자형 로봇에 주목해보면 어떨까요? 먼저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롯데지주로 11%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또 핀테크 전문기업 웹캐시로 단기 10%의 수익률을 기록, 또 NHN 한국사이버결제로 7.4%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공격적인 투자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공격투자형 로봇에 주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빠른 이슈 탐색으로 시장의 핫 종목을 발빠르게 매매하는 공격 투자형 로봇의 수익률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관련주 오픈베이스로 7%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또 시각 특수효과 업체 위즈윅 스튜디오로 6% 이상을, 5G 관련주 다산 네트워크스 당일 매매로 5.6%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종목 선별 및 투자 정보를 톡소리나게 제공하는 로보마켓. 이 로보마켓의 자세한 전략이 궁금한 분들은 026938-207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증시 반등에 돈을 빌려 주식 매매에 나선 투자자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이 오를 때 사자라는 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승 분위기에 휩쓸려 무리하게 빚을 내 투자하기보다는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네, 주식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 난다.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는 계속됩니다. But acting like grown-ups like we are in the present. Drinking from plastic cups, singing